지난 12일 오후 3시입니다. 경기도 가평군 북한강 다리 밑에서 한 노인의 시신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숨진 노인은 강에서 20km 떨어진 마을에 사는 주민이었는데요. 경찰은 이 노인의 가족을 수소문한 지 3일 만에 이 노인의 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부고를 들은 딸이 어쩐지 좀 수상했습니다. 자, 아버지가 강에 빠져서 숨졌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딸의 반응. 도대체 어떤 점이 수상했길래 경찰이 이상하게 여긴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두 가지를 경찰이 좀 수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북한강변에서 딸 발견이 이제 아버지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그 딸이 한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맞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손잡고 놀러 가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건데 경찰이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첫째는 이게 이제 시신이 발견됐으면 그 전에 실종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연락 두절이 된 지 꼭 며칠이 지났는데도 실종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점. 이걸 이제 경찰이 하나 좀 의심스럽게 보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별로 이렇게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아버지 맞습니다라고 하고 굉장히 담담해했지 좀 놀라거나 아주 슬퍼하는 그런 기색이 없었다는 거죠. 네. 이 두 가지 점에서 경찰이 조금 노부부의 저 딸에 대해서 좀 의혹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버지는 숨진 채 발견이 됐지만 어머니는 아직도 실종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어머니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노부부, 어머니 아버지가 외출했던 당일 CCTV를 경찰이 확인했는데 낯익은 사람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CCTV 화면에 이 딸이 같이 있었다고요? 딸이 같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요. 네. 그 봉고차에 두 분을 태우는 장면이 찍혔던 겁니다. 네. 게다가 오후 7시 40분하고 오후 9시 40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딸을 탔고요. 네. 그러니까 밤에 원래는 두 분이 그냥 손잡고 놀러 가셨다고 하는데 진술이 다르네요, 그러면. 저녁 7시하고 오후 또 저녁 9시 40분 상당히 늦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어디를 어르신들이 놀러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좀 바꿔서 그냥 경찰에서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 바람 쐬고 싶다고 해서 강가에 내려줬다라는 겁니다. 네. 그 밤중에 강가에 내려준 게 과연 정말로 산책 나가는 그런 걸까요? 게다가 그 봉고차에는 또 뜻밖의 인물까지 타고 있었습니다. 제3의 인물이 타고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제3의 딸도 인물,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도 딸을 아니고. 말고 노 부부를 봉고차에 태우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제3의 인물. 근데 그 3의 인물의 직업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소정석 국장님. 네. 누구였습니까? 제3의 인물. 이게 이제 거룩한 무리라는 어떤 종교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종교단체의 교주인 63세의 여성이 아하. 같이 타고 있었던 겁니다. 네. 이게 특별히 어떤 큰 교회라든지 교단으로 딱 조직화된 건 아니지만 네. 그 거룩한 무리라는 일종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차도 마시고 기도도 하고 하는 이러한 종교 형태의 초보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네. 그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노 부부가 사는 집에 이 딸 말고도 한 3가족 정도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네. 그 3가족도 다 저 거룩한 무리의 어떤 신도들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번 사건과 저 종교단체를 직접적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 증거는 아직 나온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현재까지 아직까지 이제 저 종교단체 교주 때문에 여기 어머니가 실종되고 아버지가 익사했다라는 어떤 명확한 증거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종교단체가 좀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그것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익사 또는 실종과 종교단체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근데 경찰이 그 교주를 또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교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네. 조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네. 종교단체가 연결이 네. 같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네. 그러니까 노부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 네. 그래서 딸이 도와달라고 요청해 차에 태운 것이다. 그러니까 칼을 같이 타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 대상은 되는 것인데 네.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서 저기서 익사를 시켰다든지 네. 아니면 납치를 했다든지 를 볼 수 있는 아직까지 명확한 어떤 증거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 종교단체 교주가 했던 이 말, 노부부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고 딸이 도와달라고 했다. 그래서 그 요청을 함께 도와준 것뿐이다. 우리가 이렇게 종교단체와 이런 사건을 연결 짓는 이유, 사실 과거에도 이런 종교단체와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계가 된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이른바 뭐 아가동산 사건, 그렇죠. 90년대 일어났던 뭐 그런 부분이 대표적이고, 그 뒤에 또 이른바 영생교 사건 이런 것들도 있었죠.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나왔었는데, 결국 이번 사건도 아직 이제 뭐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관련자들이 지금 현재는 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것 자체가 일단 여러 가지로 좀 부분이군요. 의혹을 갖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고 또 어떤 사건화가 자꾸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른바 우리 사이 삼볼 현상, 네. 불신, 불만, 불안, 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인간에 대한 불신, 이런 속에서 뭔가 좀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이러한 종교단체에 쉽게 빠져들기 십상이고, 이번에 이제 교주가 경찰에서 진술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편안한 삶을 위해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던데, 그것과 이번 노 부부의 익사와 실종과의 상관성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노부부의 사망과 실종, 이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바로 딸입니다. 이 딸이 그런데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경찰이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글쎄요, 경찰 조사 결과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 이 종교와 이번 사건의 연관성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